네, 국내외 증시를 둘러싼 이제 전략들 전망 함께 보니 글로벌 전략가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아니요. 예. 네. 잠 잘 못 주무셨다고. 근데 네. 다들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녕하세요라는 질문이 안녕하지는 못한 이제 주말이었다라고 네. 많이들 답을 하시는데 우리와 달리 미증시는 참 좋습니다. 네. 일단 나온 고용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고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엇갈렸는데요. 네. 일단은 뭐 앞서 이영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미국 고용 지표도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잘 나왔고 예상치대로 잘 나왔고요. 모든 종목이 다 우르르 올라가는 뭐 올 여름이나 가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 종목들은 주요 빅테크 종목들은 뭐 팔란티아부터 시작해서 양호한 모멘텀과 좋은 실적들을 내는 기업들은 역시나 좋은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좋았던 기억이 나왔었고 우리나라 정책 뭐 피해주로 대표되는 원전 관련 주식들 있지만 미국의 SMR 같은 기업들도 뭐 급등락 변환이 있었지만 또 바로 많이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내 시장과는 매우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주말간에 이제 곧 있을 FOMC 금리 인하 확률을 봤더니 점점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80% 이상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서 아마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 시장과 별개로 뭐 사실 우리나라 시장 외에 모든 지금 글로벌 시장이 다 양호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편입니다만 미국 시장 더더욱이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변곡점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하고 나면 관련된 수혜주들로 지목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일각에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 2016년 트럼프 취임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때도 아마 비슷한 흐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나올 때 어떤 빌미로 매도가 나올까인데 뭐 금리 인하가 그게 빌미가 될 것 같지는 않고 트럼프 취임 전후가 일단은 1차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사실 취임까지는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미국 주식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매도의 빌미가 미국 증시 안에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순 잘 진행될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 빌미는 트럼프의 취임 시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의 우려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빅테크 기업 가운데 메타와 거기다 또 테슬라는 참 잘 나갑니다. 맞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는 좀 약세를 나타내고 애플도 좀 하락을 나타냈는데 좀 내년에 오버슈팅 위험이 나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는데요. 네.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버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 매매할 때 올라가는 주식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는 주식이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뭐 투자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고요. 어차피 우리는 고점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올라갔을 때에 내 계좌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만 잘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수익을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오버슈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어서 섭불리 고점을 저는 차라리 논하지 않으셨고 그냥 올라가는 흐름 따라서 그 안에서 또는 꺾여서 내려왔을 때의 익절 관리, 손익비 관리를 잘 하시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저 해외 시장의 뭐 종목들 면밀히 걱정을 하는 네. 것보다 국장을 걱정해야 되는 일이 네. 우리에게는 급선무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외환 시장 큰 폭으로 출렁이는 모습인데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모든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해서 크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정국까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추가 급등, 아까 뭐 1,450원 뭐 이상까지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 또 거기까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매크로 전반적인 방향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주말간에 여기저기서 사실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토요일 밤은 뭐 정책이들 많이 하셨을 거고 아마 일요일 밤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 포함해서 이제 월요일 날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머리 아픈 밤을 보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일단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의견이지만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지속될 거다. 불확실성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마 장 초반엔 특히나 그게 더 심할 걸로 보이고요. 과연 외국인들이 얼마만큼이나 매도를 낼지가 사실 걱정이긴 합니다. 지난주 사실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보면 사실 그렇게 우려한 만큼보다는 매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기존의 매도세를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엄청 폭발적으로 매도가 나오진 않았고요. 환율 변동성도 당국의 개입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율도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말간에 어떤 이슈가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을 지금부터는 사실 예측하기는 사실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매우 싸졌다라는 것은 맞고 이번에도 확인했듯이 아직까지는 뭐 정치적인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시스템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버티기 모드 하는 소위 말해서 굳이 손절매보다는 기다리는 정도의 전략은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매수에 들어올 때까지는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 기회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마 가장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던가 적극적인 자금의 투입은 뭔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확인한 이후에 조금 전략을 다시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사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만 매우 좀 힘든 구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전쟁까지 했었던 이스라엘보다도 사실 안 좋은 상황을 좀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 주변에 소위 말하는 슈퍼 개미 분들의 투자는 어떻게 하시냐면 소위 이제 안 좋은 주식들, 네. 뭐 내가 개별적으로 들어갔던 주식들, 좀 뭔가 단기로 들어갔다가 물렸던 주식들을 쳐내고 좋은 주식들, 뭐 테마나 모멘텀으로 들어갔다기보다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좋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투자하는 시대의 변화에 그 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실적 좋았던 몇몇 뭐 화장품 같은 소비재들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매도가 호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컸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런 주식들을 손절매를 해서 좋은 주식들로 좀 포트폴리오 변화.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좋은 주식들이든 뭐 단기적인 테마 주식들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선 소위 말하는 퀄리티 주식들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으로 지금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대 변화의 중심에 있는 퀄리티 종목들은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소비재인 것 같습니다. 소비재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식품주도 그렇고요. 전국 지금 정치 문제라던가 또는 트럼프 이슈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상대적인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AI 소프트웨어라던가 그다음에 뭐 소비재, 화장품, 식품 이쪽은 상대적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재, 화장품, 식품, 정치 상황에 좀 덜 영향을 받는 다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그 선별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근데 그 선별 작업에서 반도체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계엄 대혼란인데 디램 가격마저 35% 지금 폭삭 이 뉴스를 좀 주말 사이에 보시면서 좀 아쉬우셨을 텐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혹시 불황이 이어지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미 불황이 왔죠. 주가로 보면 불황이 온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까지 주가들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은 그 부분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요. 사실 탄핵 그 계엄 사태가 있었던 이제 전날이죠.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날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한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한 5,6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날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도 좋았고 특히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날 어떻게 보면 반등의 저는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인 수급들이 모든 면에서 매도가 나왔었고 외국인들은 매수가 나왔었고 그리고 꽤 생각보다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엄 사태만 없었다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좋을 걸로 사실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수요일부터 다시 정치적인 변수로 들어가면서 그 반등 신호가 하루 만에 꺾여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AI 소프트웨어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를 비롯해서. 그리고 나서 AI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하드웨어들도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도 반등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와 동반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바닥을 잡았고 내년에 이제 좋은 실적 성장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은 소위 말하는 추가 매수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다만 이제 수요일 들어오면서부터 네. 그게 이제 사실 더 연장이 된 거라고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면만, 이 정치적인 국면만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면 일단 소재, 반도체 소부장, AI 소프트웨어, 결국은 내년에 AI 소프트웨어가 어떤 킬러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AI 하드웨어 쪽도 올라갈 수 있느냐. 지금 많이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어떻게 내년에 방향성을 잡을지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 구간만 잘 지나고 나면 지금 매우 다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예민하고 심기가 불편하실 걸로 아는데 이 구간 잘 버텨낸다라고 하면 저는 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모두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소부장 쪽을 좀 더 집중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소부장과 소프트웨어 종목들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 좋은 시장이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지난주에 이런 계엄 사태라는 정치적인 이슈로 이들 종목이 좀 딜레이, 연장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 테마주들 있잖아요. 줄줄이 지금 좋지 그렇습니다. 못한 상황에서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주 관련주, 거기다 밸류업 프로그램마저도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피해가 되겠죠. 특히 뭐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안도 많이 삭감이 됐고 가장 정책 추진 동력을 잃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라던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은 조금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가장 안타까운 건 저 개인적으로는 원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SMR도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IR이 있었는데 굉장히 미래 전망도 긍정적으로 지금 사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매수세가 붙기에는 시간이 전반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입니다. 뭐 정치적인 국면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수습이 된다라고 하면 원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다음 먹거리 사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하나가 밸류업 같은 종목들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전체 글로벌 자산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그동안 사실 외국인들이 밸류업 이슈로 금융지주사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굳이 한국 시장의 투자를 또는 비중을 늘려가야 돼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면 가장 그동안 많이 샀었던 밸류업 종목을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금융당국에서는 밸류업 계속 추진한다라고 합니다만 일단은 외국인들 계속 일괄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또는 투심이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섹터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원전, 밸류업, 뭐 이제 이런 방산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추가 매수나 물타기 등을 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고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바닥을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만약에 이번에 기회를 원전이나 밸류업 종목들은 그동안 만약에 이 국면이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투자자라면 항상 좀 눈을 이쪽에도 항상 좀 뜨고 있어서 정신 차리고 언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라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기가 지금 굳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전국에서 굳이 지금 섣불리 매수를 하는 것보다 원전과 밸류업 좀 시기 좀 잘 보자라는 부분인데 그럼 전략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시죠. 네, 이번 주에 사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네. 예, 아마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미 외국인들의 포지션들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상방도 아니고요. 엄청나게 사실 하방인 포지션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수를 안 하는 정도면 아마 질질 흘러내릴 확률 또는 좀 많이 과도하게 내리면 또 반등도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51.1%까지 줄어든 상태거든요. 제가 본 이래로 삼성전자 역대 지분율 중에서 가장 최저 수준입니다. 평균 55% 중반이었거든요. 지난번 2016년 때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51점 중반대였어요. 근데 지금 51점 초반대니까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언제든지 조금만 들어오면 여기 삼성전자는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앞서 소부장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기회 생각보다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늘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지금은 좀 크긴 합니다만 급진적으로 또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부분도 일정 네. 낮은 퍼센트라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퀄리티 주식들이 반등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 맞습니다. 계속 너무 늘어지지 마시고 네. 주식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